근원 사건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사실 확률 계산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산해 왔던 거 맞는 거예요. 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과 내가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푸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도록 근원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순열과 조합은 전부 다 근원 사건을 구성하는데 아주 굉장히 좀 최적화된 방법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8페이지에 볼게요. 48페이지. 48페이지는 총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총 8가지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뭐 크게 따져보면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사실 수학적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 해야 하는 건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능 시험에는 통계적 확률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이미 경험한 일을 가지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지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계에 기반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10번 뭔가 페널티킥을 시도를 해가지고 7번 성공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페널티킥 꼭 70% 확률로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점점 쌓이면서 그 확률이 조금 더 정교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일단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확률을 전부 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따라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단 통계적 확률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자료를 보고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저기 대표 문제를 보세요. 대표 문제만 봐도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A와 B를 각각 3,000개, 6,000개 조사를 했는데 제품 A는 20개가 불량이었고 제품은 B는 30개가 불량이었대요. 그러면 불량일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안 줬어요? 미안해. 뭐 안 줬다고 해서 내가 이게 차별 대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갔어? 자,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통계적 확률은 그냥 3,000분의 20, 6,000분의 30이 그냥 불량일 확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를 활용하시면 통계적 확률은 아주 쉽게 구해지니까 그거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확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41번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자, 41번을 보시면 장난감 2,000개 5개 꼴로 불량, 5,000개 2개 꼴로 불량이다. 자,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000분의 5가 A 불량일 확률인 거고 5,000분의 2가 B가 불량일 확률인 거죠. 뭐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기본적인 통계적 확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뜻대로 바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10번에 보시면 도형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해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도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넓이분의 해당 부분의 넓이, 사건 A의 넓이를 해주면 넓이나 길이를 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서 조금 빠져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새롭게 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그 넓이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 문제를 봐주시면요. 자, 이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직사각형 내부에 P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넓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전체 P가 위치할 수 있는 전체 넓이는 2고요.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자, 여기가 A, B잖아요. A, B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반원을 하나 그리시면 요 안쪽에 들어가면, P가 안쪽에 들어가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그죠? 둔각삼각형이 되고, 여기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에 빠져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요게. 그래서 저 바깥쪽에 빠질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의 넓이를 구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자, 여기다가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간단해요. 연결하면 되죠, 뭐. 연결하면 이게 1이고 요게 1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각도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요 각도만 구해 주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의 넓이. 자,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만 정확하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겠어요? 각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아니,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2대 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구만. 2대 1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말을 하지. 이상하게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체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빼주면. 그래서 전체 넓이가 2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래서 1-4분의 파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근데 대표 문제만 풀고요. 뒤에 문제는 풀지 마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유형 1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교재가 사실 그 기본 내신 대비 교재라서 모든 걸 다 포함해 놨지만 실제로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신을 또 보긴 봐야 되니까. 그 준수는 2개 하지, 미적분하고 확통하죠? 기하는 2학기 때 하고. 작년에 기하를 1년 내내 한 학교도 있는데 말이죠. 1년 내내 했는데 수능이 안 들어가고 말이야. 아, 참, 왜 그런지 몰라. 자,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확률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PA라고 했을 때 PA는 전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A라고 하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로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근원 사건은 집합이 이 사건 A는 부분 집합이고,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는 없을 수도 있고 전체 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원소의 개수만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PA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PA라는 놈하고 PA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놈하고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확률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1-PA를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 정도. 요게 이제 확률의 성질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게 이제 뒤에 있는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건데요. 사실 여사건의 확률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2개는 사실 그 집합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건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5번째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 자,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어떤 정리들을 만들어 가는데, 정리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놓고 나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정리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는 어떻게 해야 정리냐?
확률을 계산하는데 덧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정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사건 A 합집합 B를 합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PA 합사건 B는 전체 S분의 그 다음에 NA 합사건 B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사건 자체를 집합으로 봤기 때문에 얘는 집합의 원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죠. NS분의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를 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PA에다가 PB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빼주면, 곱사건 B를 빼주면, 자, 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집합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죠. 자, 두 개를 합사건을 해주는데 두 개를 더해주고 겹치는 부분만 빼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겹치는 부분이 없게 잘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어떤 사건, 전체 사건이 있을 때 전체 사건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 전체 사건을 겹치지 않게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면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합사건의 확률을 합으로만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잘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이 잘 분류를 해준다. 그래서 A와 B가 무슨 집합이면 B가 배반사건이면 PA 합사건 B는 PA랑 PB를 더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더해 주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두 눈에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다시. 두 눈에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나오려면 홀수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과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여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전체 1에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빼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개 그 주사위를 나눠가지고 홀수, 짝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 홀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짝수, 홀수, 짝수. 그러면 이거와 이거 중에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기죠. 절대 안 생기니까 그 사건들은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자, 이 합사건,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결론은 사실 뭐냐면, 야, 잘 분류해라 라는 뜻이에요. 뭘로 잘 분류해라? 배반 사건으로 잘 분류해라. 그러면 계산하기 쉽다. 근데 배반 사건으로 분류 못하면 좀 귀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좋은 말로 하면 귀찮아질 거지만 너 시험 때 이렇게 잘못 분류하면 너 시험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면 좋다. 배반 사건으로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 없이 중복되지 않게 빠지는 부분 없이 분류를 하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들 있죠. 그 대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답지를 잘못 뽑아가지고 조건부 확률부터 뒷부분부터 뽑아왔어요. 그래서 앞부분 답지를 다시 뽑아올 테니까
일단 이 부분을 그 대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주시기 바래요.
앞부분 값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뒷페이지의 대표 문제 한 문제씩을 보시면 됩니다. 뭘 못하고 있나? 뭐야, 딱 봐도 기억는데 그시구만. 응? PA는 0과 1 사이, PB도 0과 1 사이. 그 0과 1 사이의 값에서 0과 1 사이의 값을 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지. 그 다음에 니은은 합집합. 집합으로 보라 했잖아. A 합집합 B가 PA보다 크거나 같다는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 디귿은 얘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 0과 1 사이와 0과 1 사이 값을 곱하면 두 개를 곱하면 PS가 1인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어려워? 오. 응. 답도 체크해 보시고요. 응? 맞아요. 이거 쓰기랑 예쁘다. 다른 게 뭐죠? P는 뽑은 다음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뽑는다고 하면 네가 뽑아서 하나, 둘, 셋, 네 개 서로 다른 네 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뽑아서 놓는 거야. 그게 P야. 근데 뽑는 건 뽑아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1, 2, 3, 4를 뽑았으면 1, 2, 3, 4를 뽑으나 4, 1, 2, 3을 뽑으나 다 같은 걸로 보는 거. 하나로 보는 거지. 그게 조합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1, 2, 3, 4부터는 2, 3, 4, 5부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합을 쓰는 게 맞지. 두 개를 뽑는데 첫 번째 뽑은 게 뭐냐, 두 번째 뽑은 게 뭐냐를 구분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뽑는 것만 생각한다면 조합을 쓰는 게 맞아. 뭐임? 뭐를 헷갈렸나? 스타일 잘못했어. 오케이. 자,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 수가 뭐야? 그걸 모르겠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동전은 앞뒤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5개라고 했잖아. 그럼 앞뒤가 나오고 앞뒤가 나오고 앞뒤가 나오고 앞뒤가 나오고 앞뒤가 나오니까 전체는 32가지잖아. 2의 5제곱이니까. 얘가 2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얘가 2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전체 2의 5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뒷면이 2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뒷면이 하나 이하가 나오는 경우를 전부 다 빼면 돼요. 연결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는 거야.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게 몇 개야? 전부 다 앞면 나오는 거. 전부 다 앞면 나오는 거. 5개 다. 한 가지지, 한 가지. 5개 다 앞면, 앞, 이렇게. 그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건 뒤, 앞. 앞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총 5가지가 나오잖아. 총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전체 1에서
2의 5제곱분의 6을 빼주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일곱 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GC3이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고, 파란 공이 한 개만 나오거나 하나 더 나오지 않는 경우, 한 개만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파란 공을 하나 뽑고 빨간 공을 몇 개 뽑는 경우? 2개를 뽑으면 되죠. 네. 응. 근데 여기서 어차피 빨간 거 아니 파란 거 뽑는 거니까 응. 이거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만 계산하면 되죠? 파란 공은 파란 거 그냥 어차피 3개 뽑는 거니까. 세 가지잖아. 빨간 거 2개 뽑고 나면 응. 그럼 파란 공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파란 공 3개는 서로 다른 3개라는 거지. 왜 이미 7C3을 할 때 너는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파란 공을 3개를 같은 걸 보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어디 보였죠? 얘가 여기. 여기가 다 예각이에요. 예각이 다 이렇게. 그럼 둔각이면 어디야? 직각보다 더 안쪽이지. 뭘 바깥에야, 바깥에는. 바깥이면 더 뾰족해지는데, 지금. 예? 뾰족해지는데, 지금. 안쪽으로 와야 둔각이 되지. 그럼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고요? 반원 안에 있는 넓이만 구하면, 이 반원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둔각이 되잖아. 이렇게. 직각은요? 그냥 이거 구하면 돼요? 아, 만약 직각일 때는 직각은 못 구하지. 넓이가 없으니까. 예각이랑 동각만. 그렇지. 직각은 나올 수가 없지.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요거까지 하시면은 확률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전부 다 파악을 한 거고, 덧셈 정리까지를 배운 거예요.
그럼 덧셈 정리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곱셈 정리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곱셈 정리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 58페이지, 59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60페이지네요. 자, 60페이지에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돼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무언가를 배제하고 뽑았다. 뭐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서 뽑았다. 뭐 어떤 것은 뭐를 어떤 부분만 제외하고 난 뽑았다.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한 후에 무언가를 할 때, 시행을 할 때를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을 한 후에 다른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B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P, A는 A인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언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A라는 사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이 B가 일어났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합을 아니 그려볼 수 없죠. 왜냐? 모든 사건을 집합으로 정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B가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아니면 B라는 부분에서만 뽑았을 때라고 했으면 전체 공간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전체 공간이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일어날 확률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전체 사건이, 전체 공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뭐를 보겠다? 표본 공간으로 B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표본 공간이 B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B 안에 들어가 있는 A니까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률, 이 부분에 대한 근원 사건의 개수들을 구해서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는 B로 줄어드는 거야. 이게 새로운 근원 사건이 표본 공간이 된 거고, 그 표본 공간 하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이 부분을 우리는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자, 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를 나눠줍니다. NS로.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주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정의했던 대로 PB분의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라고 하는 자, 이러한 확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확률이 있을 때, A 교집합 B라고 하는 확률이 있을 때 우리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를 전체로 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의 전체 부분에 대한 A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부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건 뭐냐? 조건부 확률이라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체 공간을 축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남자, 여자, 안경, 생눈, 이렇게. 자, 여기가 150명, 그 다음에 뭐 100명,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야, 안경 낀 남자는 전체 몇 %야? 안경 낀 남자의 비율이 얼마나 돼? 여기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 낀 남자일 확률이 얼마나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전체 다 더하면 얼마가 되기 때문에 550이 되기 때문에 550분의 150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전체의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 교문에서 나오는 애들 중에 남자애들을 한 명 뽑았을 때, 여자애들 뽑지 말고 남자애들 중에 한 명을 잡았을 때 걔가 안경 쓸 확률이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면 여자를 뽑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체 공간에서 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공간, 즉 표본 공간은 얘가 되는 거죠. 왜? 남자들 중에서만 한 명 뽑겠다고 조건을 걸었으니까, 제한을 뒀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표본 공간이 바로 250분의 안경 쓸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전체 550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럼 550분의 250, 550분의 150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률로 나타내주면 P. 자, 이거는 뭐냐? 남자일 확률인 거죠. 남자일 확률. 자, 남자일 확률이고, 자, 이건 뭐예요? 안경 쓴 남자일 확률인 거죠. 자, 안경 쓴 남자일 확률. 이렇게 하면 남자 중에서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는 새로운 어떤 조건이 달려 있을 때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확률을 항상 구하지 않거든요. 야, 어떤 상황에서는 야, 요 상황에서 요 확률 구해봐. 아니면 이걸 제외하고 이걸 구해봐. 아니면 걔 포함시켜서 이거 구해봐.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주문에 따라서 어떤 제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P라고 하는 어떤 식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얘를 계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얘랑을 곱해서 P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곱의 법칙까지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은 사실 집합이라서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B는 A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림을 그리세요. A 안에 B가 들어가 있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자, PA가 3분의 2고요. PB가 4분의 1일 때 PB바 A를 구하라 그랬으면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PA분의. 자,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놈을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보겠다. PB분의. 자,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거기 있는 문제를 푸시면 PA분의, 즉 3분의 2분의 PA 교집합 B인데, A 교집합 B가, A 안에 B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A 교집합 B는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3분의 2분의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8분의 3이 되겠다 해서 정답을 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인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요거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라서 B가 일어났을 때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라는 말이 붙으면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조건부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걸 구하셔야 돼요. 뭐가 일어났냐? B가 일어났다. 그럼 B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 더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A 교집합 P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대표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유형 2번의 대표 문제를 보시면, 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은 숫자 1이 적혀져 있고요. 2장은 숫자 2가 적혀져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대요. 이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택하였더니 2장 모두 숫자가 적힌 카드일 때 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일 때 붙었으니까 우리는 전체 표본 공간이 10C2가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혀 있는 몇 장 중에서 6장 중에서 2개를 뽑은 거니까 전체 공간 자체가 6C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6C2가 되는 거예요. 자, 6C2분의 자, 2장 모두 1이 적힌 카드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2장 모두 1이 적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장에 숫자 1이 적혀 있으니까 4C2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6C2분의 4C2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뒷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사실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고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유형 5번이에요. 유형 5번. 유형 4번을 이용해서 5번을 푸는 거니까 유형 4번, 5번이 오늘 배우는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10번. 유형 10번이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고 가도록 합시다.